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부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웰스 101 코너를 했는데 한동안 방송을 못 드렸어요. 두 번째 코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좋은 일자리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역사 이래로 좋은 일자리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좋은 일자리 여러분 기대할 때 어떨까요?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을 때 얼른 덜컥 취업되면 좋은 일자리겠죠. 그 다음에 일의 특성이 여러분한테 잘 맞고 여러분 바라는 대로 하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좋은 특성이 뭐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 A4에다 적어보세요. 미생 같은 일자리 아니길 바라는 거죠. 스트레스 낮아야 되고 내가 연차, 월차 또는 뭐 출근 시간 좀 자유롭게 해서 유연한 일자리 참 좋겠죠. 힘들지 않으면 좋겠고 마치 취미생활과 같았으면 좋겠고 내 소질과도 잘 맞는 이었으면 좋겠죠. 이게 특성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가요? 보수가 좋은 일자리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는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중에 서로 상충을 하면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트릴레마라고 그래요. 세 가지 중에는 두 가지는 만족할 수 있어도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취업이 쉽다는 얘기는 어떤 때 취업이 쉬운가요? 경쟁자가 많지 않은 직업이죠. 그럼 어떤 직업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보수가 낮고 이런 일자리겠죠. 지원자가 많이 없으니까 취업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취업이 쉽다는 얘기는 대부분 아마 우선 스트레스가 낮은지 유연한 이런 거 하고 반대일 거야. 힘든 일은 별로 사람들이 지원 잘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보수가 좋은 일자리 같으면 많은 사람이 물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하고 한번 좋은 보수 생각해 보세요. 왜 과장, 부장, 임원이 되면 보수가 좋을까요? 책임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높은 보수를 주죠. 그 얘기는 유연한 스케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은 반드시 나가야 되고 하루도 예외 없이 9 to 6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유연성하고 우리가 파트타임 이런 거 가지고 좋은 일자리하고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유연성하고 보수 좋은 일자리하고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취업이 쉽다는 거는 내가 경쟁력이 높거나 다른 사람이 경쟁이 적거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면 자기의 희소성 가치를 높여야 다른 사람보다 취업이 쉬워지는 거지 그런 준비 없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바로 취업이 쉽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거를 좋은 일자리라고 그러면 그런 좋은 일자리는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엔 좋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과거를 자꾸 낭만화하는 거가 그렇다. 제가 대학 갈 때 대한민국의 대졸이 전체 4%도 안 되는 사회였고 고등학교를 나와도 반 이상을 예비고사라는 거를 봐서 대학 진학 시험 자체를 못 보게 했고 그 중국이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성별로 연합고사 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거를 이미 반 이상을 잘라버려서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도 줄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인원을 타이트 컨트롤 하니까 대졸들은 일자리에서 희소성이 있으니까 취업이 좋았던 거지만 그 경쟁에서 낙오됐던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 비싸서 못 갔던 사람, 그 다음에 연합고사에 떨어졌던 사람, 대학 본고사에 떨어졌던 사람들은 훨씬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대졸이 어려운 거는 희소성이 점점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40년대 미국의 대졸이 5%였고,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에서도 전체 5%, 현재 미국이 35%, 우리는 지금 30% 정도 되니까 미국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연하고 스트레스 낮은 일자리는 되게 비정규직이고 파트타임 일자리고 그렇다는 거고요. 정규직은 유연한 스케줄을 희생시켰을 때 정규직이라고 그러는 거고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만족하는 일자리를 생각하면 좋은 일자리는 없다. 이 트릴레마라는 건 원래 통화 정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환율은 변동을 잘 안 했으면 좋겠죠. 고정 환율 제도가 있고, 통화 정책은 다른 나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멋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통화 정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쪽을 선택하면 고정 환율제를 생각하고 자유로운 적을 하려면 고정 환율제는 되는 순간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선택하는 동안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하면 환율을 고정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C를 선택하고 나면 내가 고정 환율제를 하고 내 멋대로 환율 정책한다면 자본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없이 항상 한 가지는 희생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일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대학생들 중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뭐 큰 욕심 없어요. 좋은 일자리 잡아가지고 안정된 중산층 생활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면. 그런데 그 좋은 일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면 덜컥 뽑아주고, 그렇지만 적성에도 많고 유연하고 스트레스는 적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성인 성녀같이 착한 사람들이고 소리도 안 지르고, 내가 만나는 고객들은 다 예절 바른 사람이고, 이런 직장에다가 그러면서 급여도 많이 주고 그러려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영원히 없다. 인생은 뭐 고단한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정규직을 만들겠다 이러면 유연성을 희송시키는 거잖아요. 이러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정규직으로 못 들어갈 만한 전문성이나 생활의 규율이나 또는 다른 학업 스케줄하고 안 맞는 사람을 공기업이 다 정규직만 뽑아라. 그렇게 되면 학생이면서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비정규직한테는 옵션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에 뽑힐 만한 자격이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만큼 보상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할 사람들은 그 시장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노동시장 규제 강화라는 게 결국은 선택의 옵션을 근로자들한테 줄이는 거고, 그러면 경쟁을 왜곡하게 되는 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 그 정규직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 정규직에 맞는 자격이 갖춘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내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아예 배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택의 폭을 줄이면서 국민 경제 전체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 희소성이 있는 노동력만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최근에, 미국도 막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 법은 아주 큰일인데요. 뭐 택시 운전사들도 노동자다, 우리 택배 기사도 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프리랜서 경제, 기획 이코노미를 부정하는 판결들을 마구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일자리에 그 경쟁을 왜곡하게 되고 미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거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좋은 일자리 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사업이 활발해져가지고 자기 능력과 환경과 가족관계와 자기 다른 스케줄하고 맞는 다양한 선택이 있었을 때 자기 처지에 맞는 게 좋은 일자리지 누구한테나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 하는데 수학 많이 해야 되고 하루에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그렇지만 돈은 수백만 달러 번다. 그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퀀트 이 수리적인 투자 잘할 줄 알고 컴퓨터도 알고 체력이 돼서 하루에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래서 좋은 일자리라는 게 유니버설한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자리를 이려면 자기 몸값을 올리고 자기 희소성을 올리는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젊었을 때 투자 중에는 자기 몸값 올리는 게 제일 좋은 투자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리고 좋은 직장 잡아서 오랫동안 회사에 버티는 게 요즘은 재테크 중에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 이것이 커리어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너무 과도한 기대 때문에 기회를 너무 많이 배제시키고 경제생활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사 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환상을 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